자, 봅시다. 자, 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뭐가 봤어요? 우리가 쭉 연결해서 뭘 봤습니까? 등기 절차 총설 1장에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장 등기 절차 부분을 봤고, 그 다음에 제3장, 그 다음에 표시 등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표시 등기와 관련돼서 여기에다 우리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고 갑시다. 우리가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자, 등기부라는 게는 크게 이제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나눠지고 있죠. 토지와 건물. 자, 건물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일반 건물이 있고요. 자,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자, 토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표제부. 그 다음에 이제 가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얼구가 있겠죠. 가구, 얼구. 자, 가구 얼구는 이제 4장에서 배우는 게 되는 거고, 요 표제부는 이제 표제부는 3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돼, 2장, 3장에서 배우게 되는 거네요. 자, 일반 건물은 다시 뭐예요? 표제부로 나눠지죠. 표제부.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 표제부, 가구. 그 다음에 얼구로 나눠지게 되네요. 그래서 표제부.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뭡니까? 네 부분이 있죠.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구, 얼구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동 전체 표제부와 표제부를 배우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제목이 다 잡혔죠. 자, 1장 1 뭘로 나올까요? 이런 우리나라는 그러면 자, 등기 및 표제부와 등기, 표제부에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부분이 나올 거고서 그러면 2번에 대해서는 뭐예요? 토지 표제부가 나올 거고 3번에 대해서는 뭐예요? 일반 건물에 대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서 네 번째는 집합 건물에 대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목차가 벌써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제3강, 제19강 표시 등기, 즉 표제부 등기, 사실의 등기를 지칭하고 표시 등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특히 하필 등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필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디랑 연결되느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합병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구분 건물 등기, 이거는 자, 매년 출제가 되게 되죠. 별표가 5개가 되고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등기되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표시, 그다음 건물 표시, 일반 건물이죠.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의 등기와 관련돼서 요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거기 256페이지 재총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표시 등기는 256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표시 등기는 아주 간단해요. 나올 만한 게 뻔하고 우리가 딱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자, 256페이지 표시에 관한 등기 총설 표제부의 기록사항이 어떤 게 기록되고 자,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은 변경, 그 다음에 분필과 하필, 멸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건물 표시에 대해서 변경, 분할과 합병, 멸실 등기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는 변경 등기와 계약상 공용 부분에 대한 등기와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이렇게 이제 크게 우리가 뭐예요? 개괄적으로 보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총설로 가보죠. 자, 총설로 가니까 뭐가 나와요? 등기부 표제부와 대장가의 관계가 우리가 나와 있죠. 아마 우리나라는 대장가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거진 30번이 넘었어요. 사실 따지고 되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가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대장가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상호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럼 지목이 바뀌었다. 선대장 후 등기가 돼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등기 촉탁이라고 그랬죠. 상호 일치시키게 된다. 소유자가 바뀌면 어때요? 선등기 후 대장이 돼요. 이렇게 해서 상호 일치시키게 되죠. 이걸 뭐예요? 등기필 통지 대상이다. 그래서 등기필 통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법은 1개월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등기부에 어디가 바뀝니다. 등기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표제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구가 있고 얼구가 있습니다. 얼구가 있죠. 그러면 자, 지목이 바뀌었다. 그럼 선대장 후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 촉탁. 그럼 등기부에 어디가 바뀌느냐? 표제부가 바뀌는 거예요. 표제부가 뭐냐? 바로 표시 등기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표시라는 것은 부동산의 어떤 사실적 측면이죠. 그래서 사실의 등기다라는 의미를 배우게 되겠죠.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렇다면 거기 257페이지 선원본의 1 등기부 표제부와 대장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자.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란 등기부의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의 가능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기록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먼저 정리한 후 이를 기초로 등기부의 표제부를 정리한다라는 거네요. 이를 위해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인에게 등기 신청 의무를 불과하고, 우리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예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등기법은 1개월, 특별조치법은 60일, 명의신탁은 3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특별조치법에서 주요 글자는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그 다음에 금융계약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죠. 소유권 보전 등기는 건물 완성 전하고 건물 완성 후를 우리가 보셔야 되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와 증여, 매매는 쌍무계약으로서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이고, 증여는 편무계약이로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그래서 그게 작년에 출제가 됐죠. 의무를 부과하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부의 기록에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요게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각하사유 29조 11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장 소관청에 대해서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일치한 사유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등기소에 등기를 족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게 등기 족탁이 되죠. 지금 요 관계를 지금 쭉 한번 설명해 놓은 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요 관계를 한번 설명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요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좀 조심할 게가 하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좀 조심하라고요. 자, 이거는 아까 1장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가 있네. 대표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고요. 표시 변경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변경 등기가 있죠. 부동산 변경 등기. 자, 부동산 표시다. 표시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다. 동일성에 대한 변경. 그러면 동일성에 대한 변경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되고요.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의 변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한 필지가 있어요. 여기에 7이다. 그럼 7로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여기는 7-1.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분필 등기가 되죠.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으니까 부동산 변경 등기가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합쳐봅시다.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1이고 이렇게 합쳤습니다. 대표적인 합필 등기가 되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여기에 뭡니까? 토지, 그래서 토지의 분합 등기가 되는 거네. 토지의 분합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으로서 무슨 등기가 되죠? 부동산 변경 등기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따라오고서, 자,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그러면 여기를 토지를 바꿔봐요. 토지. 자, 그럼 부동산을 토지를 바꿔봐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는,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와 토지 변경 등기가 있네요. 이번에는 부동산은 건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건물 표시의 변경 등기는 건물 표시 변경 등기와 건물 변경 등기가 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또 동일성에 대한 변경은, 자, 소재와 지번과 행정구역 변경을 뭐라고 합니까? 동일성에 대한 변경으로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차도 정해졌네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는 토지 표시 변경 등기와 토지 변경 등기. 그러면 건물은 건물 표시 변경 등기와 건물 표시 변경 등기, 건물 변경 등기가 있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그 의미가 지금 싹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뒷장을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쭉 어디로 넘기시냐 하면 260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제2절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그러면 1번에 토지 등기부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표제부 토지의 표시. 그래서 표시번호 1번. 그래서 표시번호 1번 접수. 요 난은 조심해야죠. 우리 표제부에는 자, 사실의 등기로서 접수 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게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소재집은 260페이지하고 있습니다. 소재집은 지목 동그라미. 지목은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죠. 지목은 토지 등기부에만 기록됩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34조와 관련돼서 등기할 사항, 등기하는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당 각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2번 체크해야 돼. 2호 접수 연월일, 접수 일자죠. 자,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4호 지목을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번에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가로 1번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동일성에 대한 변경으로서 동일성입니다. 자, 동일성에 대한 변경으로서 기억해 둬야 돼요. 대표적으로 소재와 지번과 행정구역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자, 토지 표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그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되며 하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항이 아니라고 기억을 해 두시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2번에 오른쪽 2번에 중간에 261페이지 행정구역 변경이 있죠. 행정구역 변경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로서 표시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으로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다. 그래서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규칙 54조 261페이지 규칙 54조 파란 거 있죠. 조문. 자, 행정구역 변경의 직권.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하는 직권으로서 직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또는 등기 명인 수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미 다 본 겁니다. 이 지문에 대해서도 본 거 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보니까 토지의 분합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분합 등기는 그 옆에다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토지의 변경 등기가 되네. 토지의 변경 등기로는 부동산 자체, 토지 자체의 변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분필 등기가 있고 화필 등기가 있고 이런 게 있겠죠. 자, 여기가 면적과 관련돼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가 100이고요. 여기가 100이고 이렇게 띄어서 여기 이제 뭐다 20을 이쪽에다 붙여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는 80이 되고 여기는 12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로 봐서는 면적이 줄었죠. 부동산 자체의 변경. 여기서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는 이쪽으로 봐서는 분이죠. 이쪽에는 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인 분합필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분합 등기는 대표적으로 분필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필 등기가 있고 세 번째 분합필 등기가 있다는 걸 캐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합필 등기를 꼭 기억해둬서 이걸 별표 3개 놓고 여행을 떠나보자고요. 자, 합필 등기로 갑니다. 자, 합필 등기와 관련돼서는 거기 오른쪽에 나오죠. 그래서 263페이지 방가로 4번. 자, 합필 등기 신청 시 특칙, 합필의 제한. 요거는 별표 3개 놓고 등기법과 관련돼서 특히 지적하고 등기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합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요거 한번 잡고 가자고요. 자, 합필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합병의 성립 요건은 우리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특히 이제 그러나 거기 이제 기업과 관련돼서 조심할 거는 합필 대상인 어느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 요 성역지에 대해서 행강편 따잖아요.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달겠습니다. 자, 영익물건끼리는 합병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역권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여역지와 성역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역지는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서비스를 받는 토지로서 요거는 반드시 전부해야 됩니다. 자, 서비스를 주는 토지가 뭐가 있죠? 바로 성역지가 있습니다. 주는 토지. 성역지는 줄성이 되죠.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다. 그러면 요거는 자, 전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부하고 일부하고 이제 써먹어야 돼. 그러면 자, 여역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전세권이 있고 여역지 지역권이 있어요. 이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죠. 왜? 두 필지가 한 필지가 되면 전세권 일부 가능해요. 여역지 지역권은 일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전부해야 돼.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역지는 합병이 불가능하다. 자, 성역지는 뭐다? 전부에도 가능하고 일부에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역지에 대해서는 합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히 여역지가 아니라 무슨지, 성역지. 이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리언에 대해서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거네. 우리 저당권, 처분 제한 등기, 가등기, 여역지 지역권 등 부동산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할 수 없다. 다만 저당권의 경우 등기 원인, 등기 일자, 접수 번호가 동일한 경우는 합필할 수 있다. 이 다만은 우리가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써놔요. 이거는 바로 창설적 공동 저당이다. 자, 창설적 공동 저당으로서 자, 창설적 공동 저당 작년에 하나 출제가 됐죠. 일단은 자, 작년에는 이렇게 출제됐죠. 창설적 공동 저당 합병이 가능하다. 합필이 가능하고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 5개 이상일 때 우리가 작성해 줍니다. 이 작성은 누가 해주느냐? 바로 당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해줘요. 그래서 작년에 이 등기관을 근지말을 쳤다고. 그래서 작년에 이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몇 개 이상이다? 5개 이상. 과거에는 요 5개 이상을 한 2번 장난쳤어요. 뭐라고 헷갈리니까 그래요. 바로 매매 목록과 헷갈리니까.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이죠. 여기에 이제 2개 이상으로 장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이 아니라 5개 이상이라는 거.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 요 창설에는 동일성을 담고 있어. 동일성.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은 회의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업과 리언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자, 뒷장을 넘겨서 264페이지. 그래서 합필. 제안에 관한 정리, 그걸 별표 새겨놓고 딱 정리해놨습니다. 그거는 박스를 딱 정리해놓고 마무리를 해주시라고요. 264페이지. 나머지 대해서는 이제 안 봐도 돼요. 그래서 그 의미만 잡아두시면 돼요.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그래서 이제 3번 268페이지에 토지 멸실 등기가 있네. 자, 토지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한번 정리해놓고 와야죠. 자, 멸실 등기입니다. 자, 토지의 멸실 등기. 이거는 사실적 측면이죠. 그래서 사실적 측면. 권리적 측면이 아니라 사실적 측면이다. 자, 사실적 측면으로서 요건은 뭐냐? 바로 전부 멸실이어야 되겠죠. 전부 멸실. 일부 멸실하면 변경 등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 만약에 A가 집이 있습니다. 전부 불탔다. 이때는 멸실 등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부 불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 등기라는 거네. 표제부가 사라지게 되죠. 표제부 등기가 되고 표제부를 폐쇄하게 되네. 그래서 폐쇄 등기부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 폐쇄라는 의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A가 신청하죠. 그러면 네 번째 단독 신청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럼 다섯 번째 A가 집이 있다. 이해관계 내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그래서 이해관계 내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를 골라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멸실 등기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측면에 대해서 한번 5개가 딱 정리해 두면 돼요.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일단 의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토지의 멸실 등기란 토지의 해저 침하나 포락 등으로 부동산 자체가 소멸한 경우에 행하는 등기로서 부동산 일부 조심해야 돼. 일부가 멸실하면 멸실 등기가 아닙니다. 변경 등기라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절차 부분을 관련돼서 우리 절차에서 몇 개 정리해 보자고요. 맨 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뭐예요? 4번이 되겠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1월 이내에 이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 등기한다는 뜻을 통지해야 되고 그의 승낙은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중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를 골라라. 멸실 등기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도는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등기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거는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뒷장을 넘겨서
270페이지 제3절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이거는 뭡니까? 우리 토지하고 똑같아요. 1.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2. 건물 표시의 변경 등기. 똑같죠. 가로 1번에 건물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뒷장을 쭉 넘겨서 건물의 분합 등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한번 쭉 한번 넘겨서 어디로 가냐면 276페이지에 3번 건물의 멸실 등기. 여기에서 기억해 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건물의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도 멸실 등기한다는 거 그걸 한번 찾아서 우리가 줄 거 놓자보자고요. 그래서 278페이지 5번 이걸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278페이지 한편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지체 없이 한편 차고요. 지체 없이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며 하지만 실제로는 건물이 없는 경우므로 이를 게을리하여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요 5번 그러면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도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한다라는 거 그걸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4절 구분 건물 등기가 있네. 자 구분 건물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우리 특강할 때 집합 건물 등기부의 절반은 다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4절 구분 건물 등기는 별표를 5개 놓고요. 자 구분 건물 등기와 관련돼서 몇 개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집합 건물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구분 건물 등기와 관련돼서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놓아 봅시다. 자, 요거는 반드시 이달 것에 잡아놔야 문제풀이할 때 응용합니다. 한동 전체 표제부. 얼구가 있죠. 자, 요거는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한동 건물 표시. 하단은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어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돼요. 자 하단은 뭡니까? 대지권 표시가 들어가죠. 그래서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구는 이제 소유권이죠. 소유권. 얼구는 뭐예요? 소유권 이해권리. 그래서 소유권 이해권리다. 자 집합 건물은 그래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여기에 이제 뭐가 등록되는 걸, 기록되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여기에 대표적인 무슨 등기가 됩니까? 대표적인 대지권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고, 대지권 표시는 대표적으로 종류하고 대표적으로 비율, 종류와 비율은 어디에 기록된다? 대지권 표시에 기록된다. 그거 한번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집합 건물의 요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집합 건물로 등기해 줄 수 있다. 원칙이 됩니다. 근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예적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적 측면. 이게 바로 구분 점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구분 점포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이용상 독립성만 갖추면 집합 건물로 대상할 수 있는 게 구분 점포. 대표적으로 상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주의가 표시가 됐다. 원칙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278페이지 이제 한번 하나하나 기초공사를 했으니까 한번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고요. 구분건물이 일반으로 해서 구분건물의 의, 그래서 구분건물의 의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오른쪽에 넘겨봐서 가로 2번에 구분건물의 요건, 요거 한번 잡아봅시다. 자 구분건물의 요건은
한동 건물의 일부가 독립된 건물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분 건물로 하고자 하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소유의 의사 출처는 이미 한번 정리했어요. 우리 특강에서. 따라서 구분 건물의 객관적 요건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 건물로 등기할지 구분 건물로 등기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를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미 출제가 됐고요. 자, 가로 3번의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과 관련돼서 1번. 자,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등기부 그러면 전부입니다. 그러나 다만 구분 건물의 등기 이런가 열람의 동그라미 쳐놔세요. 열람에 대해서 여기 이제 열람에 대해서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봐봐요. 자, 본인이 A집을 산다고 봅시다. A, B, 요 부분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본인 A에 대해서는 뭘 봐야 돼요? 한동 전체 표제부. 요거 봐야죠. 그 다음에 요 전유 부분은 B 전유 부분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A 해당 부분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해당 가구, 해당 얼구죠. 그러면 열람에 관해서는 한동 건물 표제부와 그게 행간편잖아요.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 해당을 전부로 건치면 X가 됩니다. 조심해 놔야 돼요. 자, 3번은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자, 한 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가구 얼굴을 둔다. 그래서 네 부분이 전부라는 거. 그래서 네 부분.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 다음에 가구 얼굴. 요걸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점포와 관련돼서 밑에 있어요. 구분 점포는 뭡니까?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이용상 독립성만 갖추면 집합 건물로 될 수 있는 게 구분 점포죠. 그래서 구분 점포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밑에서 세 번째 줄 꺼놓고 그 정도 의미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280페이지 용어 정리가 있어요. 구분 소유권이 뭐냐? 구분 건물과 구분 점포의 건물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다. 구분 소유자란 구분 소유권을 가지는 자, 당연한 거죠.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하는 거고,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 A 건물 부분, 공용 부분이라고 그러죠. 건물의 대지. 자,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법정대지.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면, 자, 아파트가 이렇게 저번에 설명했을 겁니다. 요 밑에 있는 땅이 법정대지고, 노인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요거는 건물이 없죠. 그래서 규약상 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대지,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가 있다.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게 해서 건물의 대지에 가지는 권리가 바로 대지 사용권이다. 이 정도 개념 기초공사를 이번 달 것에 해야 문제 풀이할 때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대지권 등기라는 게 있어요. 자,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설명을 듣고 몇 개 또 점검을 한번 해보자. 자, 나중에 이제 뭐다 정리해 주겠지만 요렇게 이제 묶어 놓는 게 뭐예요? 대지권 등기라고 그랬습니다. 대지권 등기. 혼인신고했다라는 거죠. 자, 혼인신고하면 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 처분이 안 돼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묶어놓는 게 뭐예요?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그랬죠.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일종의 토지 등기의 가름해줌이라서 토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토지. 그래서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직권, 부기,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그래서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대지권 등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를 뭐라고 그런다? 대지권 등기라고 그런다. 그런 정도 의미. 그러면 대지권 등기의 효과가 뭐냐? 그게 효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대지권 등기 후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 처분이 안 된다라는 효과죠. 이제 건물하고 토지하고는 일심동체라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설명이 되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몇 개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자, 1번을 한번 보죠. 대지권 등기를 한 후에 280페이지 밑에입니다.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란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바로 건물만의 뜻의 부기 등기가 되겠죠.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이번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오른쪽입니다. 대지권에 등기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앞에는 건물이고 뒤에는 토지죠. 그래서 순위 번호가 아니라 건물 토지 접수 번호에 따른다. 그거 의미가 이제 되는 거고. 자, 3번의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그러면 혼인신고를 했죠. 그러면 처분 건물만 동그라미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2번과 1, 2, 3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81페이지 대지권 등기. 자, 대지권 등기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네. 거기 하단 부분에 281페이지 맨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표시번호, 서재 지번, 지목, 지목 동그라미잖아요. 지목 조심해놔야 됩니다. 지목은 한동 건물 표시란이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거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282페이지로 가보죠.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어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1. 자, 접수 건물 번호 1101호 건물 내역이 나와 있네.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 96제곱미터. 근데 건물 번호와 관련돼서 1101호가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여기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는 소재 지번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자, 대지권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표시란에 기록된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번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입니다.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격려한 등기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토지, 해당구 동그라미, 직권 주등기. 그래서 나중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이렇게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건물만에 관한 뜻의 기록. 그래서 이거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바로 부기등기, 직권 부기등기. 자, 해당 구대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직권 부기등기. 나중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건물만의 건하고 부 이렇게 따놔야 돼. 건부. 그래서 나중에 외우게 될 거고. 오른쪽 가봐요. 5번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기록 찾았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동그라미 있잖아요. 건물 등기 기록 줄 쳐놓고 이거는 별전이에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 없는 토지 권리의 사항이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 등기록의 전유 부분의 표제부, 대지권 표시란에 기록된다. 이거는 나중에 별전이라고 해야 돼. 별전. 그래서 별전. 그래서 별전, 그래서 별도 등기에 있다는 뜻의 등기는 한동 전체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걸 나중에 외우게 될 겁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을 때만 토지 등기 기록을 열람하면 되고, 이러한 기록이 없다면 토지 등기 기록을 굳이 열람하게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등기의 목적이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일단 익숙해 놓으라고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기록, 그 다음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 그런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뒷장을 넘겨서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또 약간 의미를 정리해놓고 들어가자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직권이 아니라 이거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요. 요 규약이 포인트가 되죠. 이거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아까도 2장 도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나 꼭 정리해. 나머지는 뭐 읽어봐도 안 읽어봐도 그 문제가 없습니다. 자, 4번에 이제 구분 건물의 멸실 등기. 이렇게 나와 있네. 그건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표시 등기와 관련돼서 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 관련돼서 양식 구조 요거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됩니다. 여기에는 되게 헷갈려요. 나중에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그 다음에 건물만의 뜻의 등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그거는 난지 예약집을 받아보면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 딱 뭐에 박스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표시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봤던 거, 우리가 꼭 해둘 거, 19강 표시 등기라는 게 있네. 표제부 등기로서 우리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하필 등기와 관련돼서 기억해두고, 이 표시 등기에 대해서 구분 등기, 구분 건물 등기는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준비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 나갑시다.